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김종인의 일일천하, 되치기 당한 실패한 쿠데타, 포로가 된 이준석,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힘당 당권과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장악하려 했던 김종인과 이준석이 합작한 쿠데타는 윤석열 후보의 되치기 한판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쿠데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김종인과 이준석에게는 3월 9일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의 철부진 난동에 분노해서 촉발된 이준석 사퇴 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당사 밖에서는 수천 시위 군중들이 수많은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이준석 퇴진, 이준석 탄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장 무대 위에 오르는 연사들마다 이준석의 해당 행위와 성상납, 뇌물수수 관련 비리를 성토하면서 이준석 사퇴와 퇴진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윤석열이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신호만 보냈다면 이준석 퇴진 결의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3일간의 전쟁에서 윤석열은 잃은 것 없이 오히려 많은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종인을 당 밖으로 쫓아내게 됨으로써 총괄 선대위라는 음침한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포로 한 명을 잡아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준표의 후방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준표는 과거 김종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 출신입니다. 김종인이 총괄 선대위 자리를 버티고 있는 한 홍준표의 거친 입을 다물게 할 묘수 찾기는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이제 김종인이 총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홍준표를 한 배에 타게 해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가교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종인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독일식의 반자본주의 혹은 서해주의를 지향하는 재벌개혁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훼손시키는 반시장경제 정책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사상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종인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경제 이념조차 맞지 않는 그런 궁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에서 본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을 미리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35% 선에서 오르내릴 뿐 결코 4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좌파들과 이재명의 한계입니다. 중도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모두 다 합하면 60 내지 70%나 됩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이재명을 찍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어떠한 제약과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안철수와는 후보 단일화를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그것은 윤석열 정치 인생 최대의 승부처이고 정치 능력 평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만큼은 당내 어떠한 반대 여론도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강인한 뚝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단일화 성공 조건으로는 실권형 국무총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어느 쪽이 후보 경합에서 떨어지더라도 차기를 생각하겠다라는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김종인이 다시 돌아와서 훈수를 두게 된다면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인을 다시 캠프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준석은 이제 포로 신세나 다름이 없고 빈수레에 불과합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마이크만 보면 요란하게 지저댈 것이니 특별히 단속이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재명과
좌파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최전선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좌파들은 자연스럽게 이준석의 성상납과 뇌물수수권을 부각시켜서 이준석 제거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준석은 버려야 할 카드이기에 차라리 좌파들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에 의한 김종인 쿠데타 진압 되치기 한판승은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바꿔놓는 역사적인 명승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면서도 대담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아무리 많은 사과를 하고 큰절을 한다 해도 이재명 스스로가 수없이 많이 저질러 놓은 비리와 범죄 사실로 인해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리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김진태와 원희룡, 이준석을 삼각편대로 해서 매일같이 융단 폭격을 계속하게 하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와 함께 손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 제시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겠다라는 미래청사진, 국방과 안보,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한다면 전과 사범의 이 후보 정도는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준돌이 얼굴 모습도 재수 없다고 외면하니까 이준석은 오직 이재명을 공격하는 나팔수로만 쓸 것이고, 절대로 유세장에는 얼굴도 비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3년 구미 불유황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원래부터 본 바탕이 그릇된 인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제버릇 개주나 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수나 행동, 실언을 반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 있으면서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야말로 인간들의 범죄 심리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밝혀내면서 중범죄자들을 수없이 많이 다뤄온 범죄 심리학의 전문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이준석의 인간 댐댐이와 그간 이준석이 성상납, 뇌물수수 관련 온갖 비행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왜 이준석을 다시 포용했을까? 물론 윤 후보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치고 싶었을 것이지만 이준석 퇴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이 올 때를 마치 호랑이나 사자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다가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해 왔을 때 단번에 달려들어 동물의 목덜미를 물고 덮치는 작전의 성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마지막 코너에까지 몰려서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스컴 노출 광병이 걸린 자를 어설프게 잡으려고 했다가 놓치게 되면은 더욱 사납게 날뛰면서 이곳저곳 마이크 있는 곳을 찾아 휘젓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짖어대고 사람마저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이크 광병에 걸린 이준석을 윤 후보는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립시다 라는 달콤한 미끼로 유인해서 집안에 들어오게 했고,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장고 끝에 내린 최고 수준의 명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또다시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이 성상납 치료병원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보통 세 가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웃고 살아도 될 것을 괜히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하는 후회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물질이고 젊음이고 세월인데 다 사라진 후에야 나누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후회는 좀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할 일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백인당중 유태화 같은 글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 벽에 장식해 놓고 마음 수련을 했던 것입니다. 100번 인내하는 가정에 큰 평화가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다시 포용하기로 마음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인내가 필요했을까 하는 상상이 되고도 남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많이 참을 수 있었지만은 대사를 결정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는 신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 사임 때도 그랬고, 최근 김종인에 의한 선대위 개편, 전면 개편을 통한 당권 장악 쿠데타 시도를 윤 후보가 역공을 펴서 김종인 배제를 전제로 한 선대위 해산 카드로 되치게 함으로써 김종인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대단한 결단을 전광석화와 같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신중하게 인내할 때는 최대한 인내하다가도 결단의 순간이 오면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9일 대선이야말로 오직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좌파 후보를 제외한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주원진 등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 간의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 또는 비밀 투표를 해서라도 누가 되었든 한 명의 단일 후보를 결정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뛰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준석 또는 여타 후보가 좌파들이 술수에 놀아나서 정권 교체에 해가 되는 우파 분열 행위를 하는 반역자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 적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라는 비난을 영원히 자자손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방식의 공정한 선거는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모두 일치 단결해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3월 9일 본선거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나 정부 또는 언론에서 어떠한 구실로 사전투표를 권유해도 절대로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행한 모든 불법과 비리 무능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전과 사범의 반인륜적 폐륜화를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남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오늘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